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배울 단어는 연작소설 관촌수필이라는 소설이고요. 이 작품은 작가가 자신이 성장했던 고향에서의 삶을 담담한 그리고 회상적 그런 말투, 어투로 이야기한 자전적 소설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산업화 때문에 농촌 공동체가 이제 해체됐던 1970년대 시대적 상황을 다루고 있는 그런 소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제목이 수필이라고 해서 수필 아닌 거 아시죠? 잘 체크해서 기억해 두시고, 자, 거기 연작소설이라는 말 아시죠? 하나의 제목 아래 여러 가지의 이야기들이 묶여져 있는 거고, 관촌수필은 그 중에서, 관촌수필이 그런 연작소설이고, 그 중에서 첫 번째 편, 일락서산이라는 부분이에요. 자, 간단하게 거기 갈래 정리해두고 본문 내용 들어갈게요. 자, 갈래는 단편소설이자 연작소설이고요. 단편소설, 연작소설. 됐죠? 자, 그 다음에 성격. 회고적, 그 다음 향토적, 그 다음 독백적, 그 다음 비판적. 회고, 향토, 독백, 그리고 비판적. 되셨죠? 그 다음 배경. 시간적 배경은 1970년대 어느 겨울. 1970년대 어느 겨울이고, 공간적 배경은 충청도에 있는 관촌 마을. 그래서 관촌수필이라는 거지. 자, 시점은 1인칭 주인공 시점이고요. 나란 인물이 나와. 그 다음 중심 소재, 제재는 고향. 그 다음 주제, 근대화 과정에서 사라진 전통적인 농촌 공동체에 대한 아쉬움과 향수. 특징 두 가지만 쓰죠. 첫 번째, 향토적 어휘와 고풍스러운 어투 사용. 그 다음 두 번째, 1인칭 독백체를 통해서 주관적인 정서를 효과적으로 제시함. 됐죠? 자, 거기 제목 옆에 일락서산이라는 말 보이죠? 요게 관촌수필 그 소설 중에 가장 첫 번째 이야기인데, 이 뜻 자체는 해가 지는 서쪽 산이란 뜻인데, 보통 이 말을 쓸 때는 이제 나이가 들어서 이제 거의 죽음에 다다른 그런 상황을 비유해서 쓰는 경우가 많은데, 여기에서는 거의 다 써두세요. 사라져버린 전통과 변해버린 고향에 대한 아쉬움의 정서를 상징적으로 표현한 말. 정리하셨죠? 자, 그리고 전체 줄거리 잠시 멈추고 읽어보세요. 전체 줄거리 꼭 읽어보시고, 자, 그리고 교과서에 인용되어 있는 부분은 거기 보이죠? 글의 처음 시작부터 왕소나무가 사라진 사실을 내가 알게 되는 부분까지. 그래서 발단 전개 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발단하고 전개까지 제시되어 있다. 자, 거기 첫 번째 시골을 다녀오되 여기서부터 이제 발단 시작할게요. 발단 체크하시고, 시골을 다녀오되 성묘가 목적이기는 근년으로 드문 일이었다. 성묘 체크하시고, 자, 성묘는 내가 고향을 찾은 목적. 자, 그 다음에 근년이라는 말은요, 요 몇 년 사이, 뭐 이런 의미예요. 자, 드문 몇 년 만에 이제 고향에 성묘하러 왔다 이거예요. 이해됐죠? 자, 더욱이 여기서부터 묶으세요. 자, 더욱이 양력 정초에 몸소 그런 예절에 맞는 그런 몸가짐 나와 있어. 예모를 찾고 스스로 치름은 낳고 첫 겪음이기도 했다. 처음이다. 이해되죠? 거기까지 묶으시고요. 거기다 쓰세요. 음력이 아닌 양력 정초에 성묘를 하기는 처음이라는 의미야. 음력이 아닌 양력 정초에 성묘하기는 처음이다. 자, 물론 귀성열차를 끊어 안고부터 이런 숭언 여기서부터 묶어요. 이런 숭언 뉘라 양력 슬도 슬은 설 양력 설도 설이라고 이른다더냐 산것들이나 외놈 세력을 아는 뱀이다. 여기까지 묶으시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일제시대 때 음력설 대신에 양력설을 쇠개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거부감을 느끼는 그런 모습이에요. 거기다 써놔요. 일제시대 때 음력설 대신에 양력설을 쇠개한 것에 대한 거부감. 이건 곧 전통 파괴에 대한 분노. 우리의 전통을 파괴했다. 그래서 양력서를 쇠개했다 이거지. 그래서 양력서 싫다. 나쁜 놈들이나 외놈이나 산것들이나 세는 거다. 라고 얘기하는 거지. 그치? 자, 거기 자, 일제시대 때 음력설이나 양력설을 쇠개한 것에 대한 거부감, 전통 파괴에 대한 분노. 세모가 되면 세밋 한 해가 끝날 무렵이 되면 한두 군데에서 들어오던 세찬을 놓고 이제 물건들 그런 선물들을 놓고 의뢰껏 꾸준히 쓰던 할아버지 말씀이 자주 되살아나서 자 마음 한켠이 결리지 않은 바도 켤리지 않은 바 그러니까 좀 캥긴다 이 뜻이지. 할아버지한테 죄송스럽다는 얘기야. 그걸 묶어서 할아버지께 죄송스러운 마음이 있지만 할아버지에게 죄송스러운 마음이 있었지만 시절이 이렇다라는 말은 대부분 신정 그러니까 양력서를 세는 시대로 변했다는 얘기죠. 거기 시절이 이러하다 거기 묶어서 쓰세요. 모두들 양력설을 쇠는 시절로 변함. 모두 양력설을 쇠는 그런 시절로 변함. 신정 연휴를 빌미할 수밖에 없음을 달리 어쩌랴 하며 견딘 거였어. 자, 그러나 할아버지한테 결례를 저지르고 있다는 느낌을 나 자신에게까지 속일 수는 없었다. 아주 어려서 이렇게 되기까지 자, 우리 가문을 지킨 거기서부터 묶어서 우리 가문을 지킨 모든 선인 조상들의 심상은 오로지 단 한 분, 할아버지 그분의 인상밖에는 없었기 때문이었다. 여기까지 묶으시고 무슨 얘기냐면 할아버지 하면 우리 조상을 대표하는 이미지인 거야. 심상. 그리고 전통인 거야. 이해되죠? 거기다 쓰세요. 할아버지가 땡땡 하고 조상의 대표 심상. 그러니까 조상하면 떠오르는 대상. 이해되죠? 조상의 대표 심상. 전통의 상징. 됐죠? 자, 그것은 내가 그리워해온 선대인은 어머니나 아버지 그리고 동기간이 아니었다는 뜻이기도 하다. 고색 창연한 예스러운 뭐 이런 뜻이야. 예스러운 위조인이었던 그런 할아버지 오직 그분 한 분만이 진실로 육친이요 조상의 어리란 느낌을 지워버릴 수 없는 거였고 또 앞으로도 길게 오래도록 길게 그럴 것 같이 여겨진다는 것이었다. 자, 거기 어디냐면 우리 가문을 지킨 여기에서 할아버지 조상의 대표 심상 써놨죠. 자, 그리고 오직 그분 한 분만이 거기서부터 묶어서요. 오직 그분 한 분만이 진실로 육친이고 그럴 것 같아서 오래도록 그럴 것 같이 여겨진다는 것이었다. 여기까지 끊고 거기다 쓰세요. 변화하는 세태 속에서도 전통을 지킨 할아버지에 대한 존경, 그리움, 그리고 변해버린 시절에 대한 아쉬움. 변화하는 세태 속에서도 전통을 지킨 할아버지에 대한 존경, 그리움, 그리고 변해버린 시절에 대한 아쉬움. 자, 그리고 다음 부분으로 넘어가기 전에 그 옆에 빈칸에다가 뭘 하나 적으시냐면 이 부분에서 드러나는 할아버지의 특징. 거기 옆에다가 간단히 정리하고 이 부분에서 드러나는 할아버지의 특징 한 4가지 정도 쓸 거거든요. 이 부분에서 드러나는 할아버지의 특징 첫 번째 전통을 소중히 여기며 지키고자 함. 그 다음 두 번째 완고하고 까다로운 성미임. 그 다음 세 번째 유교적 관념이 남아있음. 그 다음 네 번째 일본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있음. 다 쓰셨죠? 자, 그 다음 부분 받은 사랑이며 가는 정으로야 어찌 어머니 위에 다시 있다 감히 장담할 수 있을까마는 자, 그럼에도 그 다음 부분부터 묶으세요.
자, 그럼에도 삼가 할아버지 한 분만을 조상의 넋을 가늠하되 당신 생전에 받은 가르침이야말로 진실로 받들고 싶도록 값지게 여겨지는 터임에 거듭 할아버지의 존재와 추억의 조각들을 모든 것에 으뜸으로 믿을 수밖에 없던 것이다. 그만큼 나에게 할아버지가 그치 특별했다는 의미겠지. 그치. 여기다 묶어서 쓰세요. 할아버지는 나에게 절대적 존재이며 정신적 지주. 할아버지는 나에게 절대적 존재이며 정신적 지주하고 하나 더 내가 얻은 삶의 교훈은 대부분 할아버지에게서 받은 것임. 내가 얻은 삶의 교훈은 대부분 할아버지에게 받은 것임. 그러니까는 실제로 할아버지에게 받은 가르침을 매우 값지고 그 다음에 진실로 존경하는 그런 대상으로 떠올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 끊으시고 문단 정리합시다. 자, 고향 가는 길에 할아버지에 대한 기억을 떠올림. 자, 그 다음 초사흔날 기중이라는 거는 그중 이런 뜻이야. 그 가운데 자, 초사흔날 그 가운데 붐비지 않을 듯 싶던 열차로 가려 탄 것이 불찰이라 잘못이다. 자, 불잘못이라 하게 피곤하고도 고달픈 고향길이었다. 한내읍에 닿았을 때는 이미 3시도 겨우 그러니까 지나 3시도 지나서 머지않아 해걸음이라는 건 해가 질 무렵 해가 질 무렵 만나게 될 그런 얼음이었다. 엄청 오래 걸렸단 얘기죠. 열차가 한내읍 머리말이기도 한 갈머리는요. 거기 체크. 이 갈머리라는 말은 관촌이죠. 관촌이라는 이게 한자어잖아요. 관촌의 순우리말이고 요게 나의 고향이죠. 됐죠? 자, 관촌의 순우리말. 자, 나의 고향. 그런 갈머리 모퉁이를 돌아설 즈음엔 차창에 빗방울까지 그어지고 빗방울 떨어졌다는 얘기야. 내린다는 얘기. 자, 예년엔 없던 푹한 날씨. 이게 푹하다라는 건 따뜻하다는 날씨. 겨울 날씨인데 따뜻한 편인 거죠. 자, 그런 푹한 날씨이기에 눈을 비로 뿌리던 모양이었다. 겨울비를 맞으며 고향을 찾아보기도 난생 처음인데다가 그 다음부터 또 묵죠. 정두고 떠났던 옛 산천들이 돌아보이자 나는 설레기 시작한 가슴을 부접할 길이 없었다. 의지할 길이 없었다. 그러니까 마음이 너무 설레고 좋았다 이런 의미거든요. 거기다 쓰세요. 변함없는 옛 산천의 모습에 고향에 대한 기대감이 커짐. 했어요. 자, 변함없는 옛 산천의 모습에 고향에 대한 기대감이 커짐. 자, 그 다음 나는 여기서부터요. 여기서부터 전개 시작. 여기서부터 전개 체크. 전개 시작. 자, 나는 한동안 두 눈을 부릅뜨고 부릅뜨고 이런 뜻이야. 자, 빗발무늬를 찾아가던 창가에 서서 뒷동산 부엉제를 고개 이름 감싸며 돌아가는 갈머리 부락을 지켜보고 있었다. 마음이 들뜬 것과는 별도로 정말 썰렁하고 울적한 기분이었다. 왜? 고향이 변했거든. 정말 썰렁하고 울적했다. 거기 줄치시고 변해버린 고향에 대한 실망감. 그 다음부터 묶어요. 내 살과 뼈가 여문 마을이었건만 옛 모습을 제대로 지키고 있는 것이라곤 아무것도 없었던 것이다. 완전히 달라졌다는 얘기죠. 그치? 요런 거 관련된 한자성어 아시죠? 그치? 상전벽해. 뽕나무밭이 변해서 바다 되는 거. 알죠? 그래서 세상일의 변천이 아주 심하다는 뜻이에요. 옛 모습으로 남아난 것이 저토록 귀할 수 있을까? 자, 여기까지 끊고 문단 정리. 변해버린 고향의 모습에 실망감을 느낌. 그 중에서도 맨 먼저 가슴을 후려친 건 뭐? 그치, 왕소나무야. 왕소나무 체크하시고요. 이 왕소나무는요, 마을의 전통, 역사 상징. 마을의 전통과 역사 상징. 자, 왕소나무가 사라져버린 사실이었다. 분명 왕소나무가 서있던 자리에 외양간만한 슬레이트 지붕의 구멍가게 굴뚝. 자, 그거 줄치시고 슬레이트 지붕의 구멍가게 굴뚝. 그치. 산업화 때문에 새로 생긴 그런 집의 주거 양식의 모습이죠. 거기다 쓰세요. 산업화로 인해 전통적인 삶의 양식이 사라진 모습.
산업화로 인해 전통적인 삶의 양식이 사라진 모습. 자, 그리고 그걸 꼴불견이라고 표현했어요. 그쵸? 엄청 안 좋게 판단하는 거지. 그치? 꼴불견 옆에다 써요. 산업화, 근대화에 대한 나의 냉소적 태도. 산업화, 근대화에 대한 나의 냉소적 태도. 자, 그렇게 꼴불견으로 뻗질러 서 있던 것이었다. 자, 그 다음부터 또 다시 묵죠. 자, 여기서부터 그 왕소나무 잎새에 누렁물이 들고 가지에 삭정이가 끼는 걸 보며, 삭정이는 죽은 나뭇가지죠? 살아있는 나무에 붙어 있는 거. 자, 이 말은 결국 뭐냐면 왕소나무가 이미 오래전부터 병이 있었다는 뜻이야. 그 말을 묶어서 왕소나무가 이미 오래전부터 병들고 있었음. 됐죠? 고향을 뜨고 33년 만이니까 그럴만도 하겠다 싶긴 했지만, 그 다음부터 다시 또 묶어요. 언제 베어다 켰었는지 흔적조차 남아있는 현장을 목격하니 오장, 내 내부에서 뭐 간장, 신장, 비장, 폐장, 신장 5가지 내장을 오장이라 하잖아요. 내 내부에서 뭐 이런 거죠. 오장에서 불해가 끓어오르지 않을 수 없었던 거다. 화났단 뜻이에요. 이해되죠? 속이 부글부글했다 이런 뜻. 이해됐지? 여기까지 묶으시고, 자, 거기 묶어서 쓰세요. 옛 모습이 사라진 고향의 모습에, 옛 모습이 사라진 고향의 모습에 울분이 치밀어 오름. 옛 모습이 사라진 고향의 모습에 울분이 치밀어 오름. 400여 년에 걸친 그 허구한 풍상을, 날이 아주 오래된 이런 뜻이에요. 오래 지난, 자, 그런 풍상을 다 부대껴내고도 어느 솔보다도 푸르던 십장생의 그 으뜸다운 풍모로 마을을 지켜온 왕소나무 아니었더냐. 근데 걔가 없어진 거지, 그치? 내가 7살 나 천자문을 떼고 책시시라는 거는요, 책 하나 딱 끝내고 나면 선생님 아니면 그 친구들한테 나 이거 했어라고 뭐 한턱 내고 뭐 이랬던 거. 자, 이런 책시시도 마친 어느 여름날 해설피다라는 거는요, 그 햇빛이 약하게 비치는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해설핀 석양으로 잊지 않고 있지만, 나는 객가 제방뚝까지 할아버지를 모시고 나와 온 마을을 쓸어 삼킬 듯이 쳐들어오던 바다밀물을 구경한 적이 있었다. 댕기 물대새와 갈매기들의 울음소리가 석양열에 가득 떠있던 눈부신 바다를 구경했던 것이다. 방파제 곁으로 장항선 철도가, 장항선은 충남 그 천안이랑 장항 사이를 잇는 철도 이름. 자, 이런 장항선 철로가 끝간데 없고 철로와 나란히 자갈마다 뽀얀 신장로는 모퉁이를 돌았는데, 자, 그 왕소나무는 그 줄치죠. 철로와 신장로가 가장 가까이로 다가선. 자, 이 말은, 자, 왕소나무가 전통이잖아요. 그쵸? 왕소나무, 얘가 전통을 의미하는 애라면 요거랑 반대되는 누구? 그치? 여기 철로 나오지. 철로, 그리고 신장로. 얘는 새로운 문명인 거지, 문명. 전통과 문명이 바로 옆에 있었다는 얘기야. 거기 정리. 자, 이렇게 잡목 한 그루 없이 잔디만 펼쳐진 펑퍼짐한 버덩 위에, 그들 위에 400년이나 버텨왔다라는 거지. 근데 걔가 없어져서 너무 속상한 거야. 이해됐지? 여기까지 끊고 씁니다. 왕소나무가 사라진 사실에 울분을 느낌. 자, 그 다음, 짜잔, 왜 안 넘어가니? 자, 그날 할아버지는 장정 2팔로 꼭 그러니까 4사람이 팔을 쫙 펴고, 그것도 장정, 아주 등키가 큰 그런 남자들. 자, 그런 남자들 4아름이 다 돼야 왕소나무 밑동을 조심스럽게 어루만지면, 그만큼 아주 큰 거죠. 크고 굵은. 자, 얘를 어루만지면서, 얘야, 여기서부터 또 묶으세요. 얘야, 이 왕솔은 토종 할아버지께서 짚고 가시던 지팽이를 꽂아 놓으셨는데, 그게 그냥 자란 거래요. 그쪽에 그 할아버지 말씀은, 요 지팽이 앞으로 철마는 기차 얘기하는 거. 얘는 기차.
철마가 지나가거들랑 우리 한산이 씨 자손들은 이 고을에서 뜨야 허리라고 이 고을은 이제 없어져요. 사라져야 한다는 말을 하셨다. 그 말씀을 새겨들어서 진작 타관살이를 했더라면 요렇게 모진 시상은 모진 세상 모진 세상은 안 만났을지도 모르는 것을 점점점 여기까지 보시고요. 여기에서 말하는 철마가 지나가거들랑 이라는 표현은요. 거기만 따로 줄쳐서 쓰세요. 전통적 삶이 쇠퇴하고 근대화가 되거든 이런 뜻이에요. 전통적 삶이 쇠퇴하고 근대화가 되거든. 그리고 요 묶은 부분은 한꺼번에 묶으셔서 일단 뭐냐 여기에서 드러나는 건 조상에 대한 자부심. 요거 첫 번째 조상에 대한 자부심. 그 다음 왕소나무에 대한 외경심, 존경하면서도 두려워하는 마음 알죠? 공경하는 마음. 왕소나무에 대한 외경심. 그리고 하나 더 이런 세상이 어떤 세상이지? 고향이 변한 거지, 그치? 세 번째 변한 고향에 대한 비애감, 슬픈 거지. 변한 고향에 대한 비애감 라고 하시던 말씀을 나는 여태껏 기억하고 있는 거다. 그것은 내가 왕소나무의 내력에 대해서 최초로 들은 지식이었어. 자, 짚고 다니던 지팡이가 왕소나무로 되다니 사실 말이 안 되죠. 요거는 이제 요거랑 관련된 전설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거기다가 쓰세요. 왕소나무에 담긴 전설. 믿기 힘든 이야기지만 원래 토정이라는 사람이 이인이며 이인이라는 거는 다른 사람이란 뜻이니까 비범한 사람, 평범하지 않았다는 뜻이야. 비범한 사람이며 기행이라는 건 기이한 행동, 그러니까 보통 사람 같지 않았다라는 거지. 그래서 이인이며 기행이 많았다는 것은 토종 비교를 보는 자리 옆에서 이따금씩 들었으므로 할아버지가 외경스러워하던 그런 모습이나 개탄이라는 건 엄청 탄식하는 거야. 못마땅해서 탄식하고 분해해서 탄식하는 거. 그런 개탄이 무엇을 뜻하는지도 알 듯도 했지만 그러나 솔직히 말해서 그런 구전된 전설 따위는 고지 듣고 싶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었어. 자, 그 다음 자, 그 왕소나무는 국내에서는 겨룰 데가 없던 백수라는 건 모든 나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온갖 나무들의 우두머리였고 그 나무는 이제 자취도 없이 사라져 버렸으며 나는 우리 가문의 선조 한 분이 누구야? 거기 토정이지함 얘기하는 거지. 토정이지함. 그 토정이지함이 그토록 우려하고 경계했다던 이 부분 줄쳐봐요. 우리 선조 한 분이 그토록 우려하고 경계했다던 그게 누구야? 그 아래 그치 철마. 자, 그러나 이미 40여 년 전부터 장항성 철로를 핥아온 철마 기차라 그랬죠? 자, 이런 철마를 탐모. 자, 요거는 거기다 묶어서 쓰세요. 나의 심정. 왜? 이거 조심하라 그랬는데 내가 그걸 타고 다니는 거잖아. 그치? 나의 심정 옆에 쓰시고 조상의 말씀을 거스르는 처지가 된 안타까움. 나의 심정은 조상의 말씀을 거스르는 처지가 된 안타까움. 그래서 이런 철마를 탄 몸으로 창가에 서서 지호지간 나와 있어요. 지호지간 아주 가까운 거리. 자, 지호지간 그 유적지를 비껴가고 있었던 것이다. 자, 여기까지 끊고 씁니다. 왕소나무가 사라진 풍경을 비껴감. 그러면서 어떻게 생각하냐? 아, 이젠 완전히 타락한 동네구나. 나무 하나 없다고. 그치? 이게 무슨 얘기냐면 거기 묶어서 쓰세요. 왕소나무가 사라진 마을에 대한 나의 생각. 하고 화살표 부정적, 비판적. 왕소나무가 사라진 마을에 대한 나의 생각, 부정적, 비판적. 나는 은연중에 그렇게 중얼거리고 있음을 스스로 깨달았어. 마을의 주인 그 왕소나무 세상 뜬 지 오래라니 오죽해져 쓰랴 싶기도 했어. 하루에도 몇 차례씩 더욱이 피서지로 한몫해온 탓에 해수욕장이 개장된 여름이면 그 다음부터 자, 밤낮 기적소리가 잘 틈 없던 철로가에 서서 그 숱한 소음과 매연을 마시다 지쳐서 여기까지. 자, 여기 묶으시고 쓰세요. 왕소나무의 처지 하고 땡땡. 현대 문명으로 인한 자연과 전통의 파괴. 왕소나무의 처지 하시고 그 옆에 현대 문명으로 인한 자연과 전통 파괴.
영물의 예우도 내던지고, 영물이라는 거는 되게 신령한 그런 신령스러운 물건이나 짐승을 영물이라 하거든요. 그런 영물의 예우도 다 내던지고 고사해버린, 고사했다라는 건 말라 죽었다는 뜻이에요. 말라 죽어버린 그런 왕소나무의 운명은 되새기면 되새길수록 가슴 쓰리고 아파서 견딜 수가 없었다. 물론 여기서부터 또 묻죠. 왕소나무의 비운에 대한 조상만으로는 그런 죽음을 애도하는 것만으로는 비감이라는 건 슬픈 느낌에 젖어 있었다고는 말할 수 없겠지만, 자, 여기까지. 여기 묶으셔서 정리. 왕소나무가 사라진 것 이외에도 마을에 많은 일이 있었음을 암시. 왕소나무가 사라진 것 이외에도 마을에 많은 일이 있었음 암시. 자, 그리고 여기까지 끊고 정리. 왕소나무의 운명에 대해 탄식하고 비감을 느낌. 왕소나무의 운명에 탄식하고 비감을 느낌. 자, 그 다음 사실이 그랬다. 내가 살았던 옛집의 추레한 주제골에 한결 더 가슴이 미어지는 비감. 그런 슬픈 느낌으로 뼈저려 하고 있었으니까. 추레하다라는 거는 되게 초라하고 더럽고 생기 없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내가 살았던 집 모습이 그런 거야. 자, 비록 얼핏 지나치는 차창 너머로 눈결에 본 거긴 하지만, 온 것이긴 했지만, 간살이, 거기 보죠? 그 간살이 칸칸마다 나와 있는 그 사이에 넉넉한 15칸짜리 꽃팻집에 풍채는커녕 읍내 어디서라도 갈머리 쪽을 바라볼 적마다 온 마을의 종가나 되느냐 한눈에 알겠던 그 집이, 우리 집이 그렇게 변모할 수가 있을까 싶었다. 자, 거기 묶어서 쓰죠. 변모한 고향집에 대한 아쉬움. 변모한 고향집에 대한 아쉬움. 그것은 왕소나무의 비운, 버금으로, 버금이라는 건 그 다음으로 이런 뜻이야. 그 비운 다음으로 가슴을 저미는 아픔이었어. 자, 이제는 여기서부터 묶어. 이제는 가로 세로 들쑥날쑥 꼴값하는 남봉난 집들이 들어서며 마을을 어질러 놓았대. 엄청 안 좋게 보고 있지, 그치? 자, 거기까지 또 묶으셔서 거기다 뭐라고 쓰시느냐? 마구잡이로 질서 없이 들어선 집들로 인해 변한 마을의 모습에 못마땅해 하는 나의 심정 제시. 마구잡이로 질서 없이 들어선 집들로 인해 변한 마을의 모습에 못마땅해 하는 나의 심정 제시. 됐죠? 자, 겨우 초가한 채 용마로만이 그럴듯할 뿐이었고, 가장 높은 지붕 가운데 여기만 제대로 보였다는 얘기지, 그치? 자, 좌우에서, 여기서부터 또 다시 묶으세요. 좌우에서 하늘 자락을 치켜들며 함석지붕 날개와 담장을 뒤덮었던 담쟁이 덩굴 사철 푸르게 밤마당에 방풍림으로 늘어섰던 들쭉나무에 가지런한 맵시 따위는 찾아볼 엄두도 못 내게 구차스러운 동네로 변해버렸던 것이다. 여기까지 묶으시고, 이런 걸 뭐라고 하냐? 한자성어 알죠? 격세지감하고 쓰세요. 오래지 않은 동안에 몰라보게 변해서 아주 다른 세상이 된 느낌. 격세지감을 느꼈다, 이런 뜻이에요. 자, 여기까지 끊고 또 정리합니다. 변모해버린 옛집의 모습에 아쉬움을 느낌. 자, 그러면서 이 사람이 떠올린 단어는 시량민. 보여요? 시량민. 고향 잃어버린 사람이에요. 이해되죠? 거기 묶어서 쓰세요. 사실 이 사람들이 고향을 잃어버린 건 아니잖아. 그치? 근데 내가 기억하는 내 기억 속에 그 고향이 없는 거야. 그래서 내가 고향을 잃어버렸다라는 상실감을 드러낸 거지. 거기다 묶어서 써요. 시량민. 고향에 대한 나의 상실감을 표현한 말. 그리고 화살표. 이 작품의 주제의식 제시. 나는 어느덧 실향민이 돼버리고 말았다는 느낌을 덜어버릴 수가 없었어. 고향이랬자 무덤, 묘들밖에 남겨둔 게 없던 터라 어차피 무심하게 여겨온 셈이긴 했지만, 막상 퇴락해버린 고향 풍경을 대하니 나 자신이 그토록 처연하고 헛헛해 허전한 거죠. 외로울 수가 없었던 거다. 여기까지 묶어서 실향민이 되어버린 느낌을 받음.
실향민이 되어버린 느낌을 받으셨죠? 자, 그래서 본문은 여기까지고요. 자, 요걸 다시 학습활동에서 정리해 봅시다. 자, 이 작품을 감상하고 나의 과거 고향 모습과 현재 고향 모습이 어떻게 다른지 한번 정리하는 거. 일단 과거부터. 과거의 고향, 그리고 현재의 고향. 과거부터 씁시다. 과거. 왕소나무가 철로와 신장로가 가장 가까이 다가선 왕소나무가 철로와 신장로가 가장 가까이 다가선 잡목 한 그루 없이 잔디만 펼쳐진 펑퍼짐한 버덩 위에서 버티고 있었음. 왕소나무가 철로와 신장로가 가장 가까이 다가선 잡목 한 그루 없이 잔디만 펼쳐진 펑퍼짐한 버덩 위에서 들이죠. 버덩 위에서 버티고 있었음. 본문에 있는 내용이에요. 자, 그거 쓰셨으면 이제 현재 고향의 모습은 땡땡 정리합니다. 왕소나무는 고사하고 왕소나무는 고사하였고 말라 죽었고요. 그 자리에 슬레이트 지붕의 구멍가게 굴뚝만이 꼴불견으로 서 있음. 하나 더. 마을에 가로 세로 들쑥날쑥 꼴값하는 난복난 집들이 들어서. 부정적으로 보고 있지? 자, 그 다음 두 번째 문제. 그래서 이 작품에서 왕소나무와 할아버지의 상징성은 뭐냐? 자, 왕소나무 씁니다. 동네를 꿋꿋하게 지켜온 우리 민족의 전통을 상징. 동네를 꿋꿋하게 지켜온 우리 민족의 전통 상징. 곧 황소나무의 죽음은 전통의 몰락을 상징함. 그래서 왕소나무의 죽음은 전통의 몰락을 상징함. 그 다음 할아버지. 할아버지는 가부장적 질서와 유교적 윤리의 가치. 자, 할아버지 가부장적 질서와 유교적 윤리의 가치 하고 조상의 어리라는 사람의 뿌리. 조상의 어리라는 사람의 뿌리. 즉 전통을 상징함. 자, 세 번째 봅시다. 이 작품에 사용되어 있는 구성 방식의 특징 그리고 그 효과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 현재 나왔죠? 요걸 알게 됐고요. 과거 정리합니다. 왕소나무와 그에 대한 내력을, 그에 얽힌 내력을 할아버지로부터 듣게 됨. 왕소나무와 그에 얽힌 내력을 할아버지로부터 듣게 됨. 그리고 현재 다시 나는 이러한 운명을 되새기며 가슴 아파했어요. 자, 이렇게 과거 회상 이런 구성 방식이 주는 효과가 뭐냐? 거기다 씁니다. 과거 고향의 위상과 이미 퇴락해버린 고향의 모습을 대비시켜서 과거 고향의 위상과 이미 퇴락해버린 고향의 모습을 대비시켜 고향 상실의 아픔을 보다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효과가 있다. 하셨죠? 자, 그 다음에 묶어서 나온 감상 넓히기의 작품. 사실 이 작품만으로도 정말 자주 나오죠. 그치? 자, 여기에서는 시점을 중심으로 해서 비교하라고 돼 있는데 일단 이 작품은 유능길의 9켤레 구두로 남은 사내라는 그런 작품이고요. 간단하게 거기 정리합시다. 갈래부터. 갈래는 중편소설이에요. 중편. 좀 길어요. 중편소설이자 우리가 이런 걸 세태소설이라고 해요. 중편소설, 세태소설. 그 다음에 성격. 사실적, 비판적, 현실 고발적. 사실적, 비판적, 현실 고발적. 됐죠? 그 다음 배경. 시간적 배경은요. 시간적 배경. 산업화 도시화가 급속하게 이루어지던 1970년대. 공간적 배경은 성남지역. 시점은 1인칭 관찰자. 1인칭 관찰자. 나가 나오긴 하는데 나는 그냥 서술자 역할만 하는 거죠. 여기에서는 권씨가 여기 권씨 보이죠? 권씨가
주인공이에요. 자, 그 다음 제재. 산업화에서 소외된 계층의 삶. 제재 중심 소재는 산업화에서 소외된 계층의 삶. 그 다음 주제 씁니다. 주제. 산업화 과정의 부정적 현실에 대한 고발과 산업화 과정의 부정적 현실에 대한 고발과 소외된 계층에 대한 연민. 소외된 계층에 대한 연민. 특징 세 가지만 쓸까요? 첫 번째, 당시의 시대적 상황을 사실적으로 제시했다. 당시의 시대적 상황 사실적으로 제시. 그 다음 두 번째, 과거와 현재를 적절하게 교차시키면서 이야기를 전개한다. 두 번째, 과거와 현재를 적절하게 교차시키며 이야기 전개. 세 번째, 인물의 상징적 행위. 여기에서는 이제 구두를 손질하는 거거든요. 반짝반짝하게 닦아놓는 거. 그게 이 사람의 자존심인데, 그래서 인물의 상징적 행위를 통해 인물이 지닌 성격 제시. 인물의 상징적 행위를 통해 인물이 지닌 성격 제시. 자, 그 옆부분에 감상 넓이 도움말 보시면 거기 보이죠? 줄 쳐보세요. 본인의 의지와는 관계없는 옥살이를 했어. 그리고 나서부터 이제 현실에 적응하지 못하고 변두리 인생으로 전락하다가 힘겹게 살아가는 그런 소시민의 힘겨운 삶을, 중요한 건 연민의 눈으로 바라본 그런 소설이다. 이 내용은 전체 알아두시는 게 중요하고요. 당연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쭉 읽어보시고 거기 글을 차갑게 일깨워줬다라고 했는데, 이 사람이 그러니까 아기를 낳아야 되는데 병원비가 없어서 병원을 못 가고 있어서 돈을 빌리러 왔다가 처음에 이제 거절당했거든. 거절당해서 이 사람이 나쁜 마음을 먹은 거지. 그래서 이제 강도가 된 거야. 그랬다가 이 나라는 사람이 이 사람이 권씨라는 걸 알아. 그래서 이 사람을 이제 티를 안 내려고 했지만 사실은 티가 났던 거지. 알아본 거를. 거기 보면 그를 차갑게 일깨워줬다라고 했는데 거기가 무슨 얘기냐면 대문은 저쪽입니다 라고 말을 했어. 가르쳐 준 거지. 그러면서 그 사람도 주인이 나를 알아봤구나 라고 하면서 이제 다시는 돌아오지 않아. 근데 실제로 이 나라는 사람은 병원비를 도와줬거든. 근데 이 사람은 이제 도망간 거지. 하여튼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전체 내용은 꼭 읽어보세요. 되게 중요한 소설 중에 하나거든요. 자, 그리고 요 부분에서 질문한 문제는 시점 차이를 물어보는 거였으니까요. 일단 요 부분을 보면, 자, 두 작품의 시점은 어떤 차이가 있느냐. 일단 관촌수필 같은 경우는 그쵸, 1인칭 주인공, 나의 이야기를 하는. 그 다음에 요 9켤레 구두로 남은 사내 같은 경우는 1인칭, 그치, 1인칭 관찰자. 나라는 사람이 나오긴 하지만 내가 아니라 권씨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자, 그래서 작가가 이런 각각의 작품에서 이런 시점을 취한 이유가 뭘까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일단 관촌수필부터 먼저. 자, 거기서 쓰세요. 나의 입장에서 산업화로 인해 변해버린 고향에 대한 안타까움과 그리움을 생생하게 나타내. 나의 입장에서 산업화로 인해 변해버린 고향에 대한 안타까움과 그리움을 생생하게 나타내. 됐죠? 자, 그 다음 9켤레 구두 같은 경우는 그걸 쓰죠. 자, 나의 서술자죠. 관찰자. 나의 눈을 통해 본 소시민 권씨의 고통스럽고 힘겨운 삶을 제시. 나의 눈을 통해 본 소시민 권씨의 고통스럽고 힘겨운 삶을 그림. 정리됐죠? 자, 그리고 표현하기는 한번 해보면 되겠네요. 이거는 각자 해보시고. 자, 그 다음에 나와 있는 뒤쪽 감상정의 간단히 중요한 거 체크하고, 그리고 이제 다음 작품 공부합시다.
자, 뒷장 넘어가시면 관촌수필 보이죠? 수필이라는 제목에서도 알 수 있듯이 자, 자전적 성격에 근데 중요한 건 소설이야. 수필이 아니라 보이죠? 자신의 고향을 담담한 회상의 형식으로 이야기했고요. 충청도 방언 썼기 때문에 그런 생동감, 사실감 느껴지고요. 실제 사실적으로 그 모습을 제시를 했어요. 자, 그리고 산업화가 진전되면서 농촌공동체 해체가 가속화되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 그리고 현대화 산업화되는 그런 모습에 부정적이고 되게 안타까워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 있죠. 정리되셨죠? 자, 그 다음에 그 아래 나와 있는 관촌수필의 연작소설 내용은, 연작소설은 돌아가면서 나오니까 이 부분을 다 알아두시는 게 좋아요. 우리는 이 부분 첫 번째 요거를 배운 거고요. 나머지 부분들은 돌아가면서 나올 수 있으니까 꼭 읽어보시고 확인해 보세요. 정리되셨죠? 오늘은 여기까지 정리하고요. 수고하셨습니다.